TBS FM.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때 오셨습니다. 일찍 왔습니다. 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2주 만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더 건장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최저임금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최저임금을 외국인 노동자는 80% 수준으로만 해도 그 나라에선 상당히 큰 돈이다. 그러니까 차등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또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은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서 같은 대우를 받는 부분이 문제다.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의 화두가 바로 이건데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굳이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현행 법하에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사실 그거는 조금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사실 좋지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의견들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냐. 오히려 지금 현재 역차별 우리가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차등 지급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론은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해보는 얘기 같아요. 그래요? 아니, 불가능한 얘기고요. 불가능하다? 네, 법률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헌법 위반이고요. 예. 더더군다나 유감스러운 건 이걸 김무성 그 바른정당 국회의원하고 정진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둘이 이렇게 같이 요새 많이 다니나 봐요. 네, 그 포럼 만들었잖아요. 네네. 열린 토론 미래라는 정책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하나 본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거 뭐 열린 토론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지금 차등 지급을 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미래에는 좀 고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인권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고치자니까 미래가 아니라 뭐 과거로 역행하자는 건데 한마디로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장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창익 국장님,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네. 어떻게 돼 있길래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결정이 있었고요. 네.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임금에서 차별을 주면 안 됩니다. 같은 노동에는 동일 노동엔 동일 임금이 적용돼야 되고요. 특히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생활임금이나 헌법 34조에서 얘기하는 32조에서 얘기하는 적정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그야말로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국가의 의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 되는 게 대원칙인데 최저임금 얼마 인상하게 됐다고 뭐 외국인 차등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 뭐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대한민국이 이주 노동자를 받고 있지만 많은 이주 노동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예전에 60년대부터 독일의 광부 간호사 이렇게 많이 가셨잖아요. 중동의 건설 노동자 많이 보냈고요. 이분들은 임금만이 아니라 복지에서도 똑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강부들 그 나라에? 네, 그럼요. 독일 복지가 뭐 여러 가지로 잘 돼 있잖아요. 의료 복지도 그렇고 교육 복지도 그렇고 그래서 독일에서 노동자
노동자로 일하면서 애들도 공짜로 교육이나 의료에 대해서는 키울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힘으로 사실 대한민국이 오늘날 누리는 어떤 경제적 성취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싫은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은데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이주 노동자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살만한 나라 우리가 저임금 지역에서 고임금 지대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오는 건데 그렇죠.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해 왔나를 빤히 알 텐데 이런 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오창익 국장님께서 이제 법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서 이렇게 주장한 것은 법률을 개정을 해서라도 가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 또 뭐 최저임금법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이나 신분에 따라서 달리 취급하면 되지 않는다. 또 국제협약에 우리가 이제 가입한 게 98년도 고용 및 직업 차별에 관한 국제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도 당연히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2007년도에도 위헌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1992년도에 우리나라 그 산업 연수생제도를 도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차별이 만연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이 체납되거나 예.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식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이 법이 2007년도에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2003년 이제 8월에 다른 법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법들을 조금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이제 그 말씀이 당연히 맞아요. 오 국장님 말씀이 맞고 그런 식으로 차별하는 거는 제가 봐도 타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은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지금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별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왜? 물어봤더니 그들은 여기 와서 이제 기숙사, 그러니까 숙식 제공 같은 것들을 보통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그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현재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금원이 22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조 정도는 한국에서 그분들이 쓰시고 예. 뭐 세금 이든 뭐든지 해서 예. 13조를 외국으로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송금을 하겠죠. 네네. 예. 그래서 13조라고 하는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동의 그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 뭐 전문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뺏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론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오창익 국장님. 네. 노영희 변호사께서 이제 그 다른 그 주변 분들부터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냐. 그럼 이것도 임금에 그 포함을 시켜서 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숙식비는 당연히 임금이 아니고요. 네. 숙식비를 안 주는 경우, 먹여주지도 않고 재워주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요.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받는 임금은 한국인 노동자랑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한국 사람 더 주죠, 내국인을. 그러니까 똑같은 식당에서 어떤 여성이 노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분이 똑같은 핏줄을 나눈 동포여도 국적이 중국이면 중국 동포의 임금과 예. 내국인 여성의 임금이 다릅니다. 네. 그건 근로 현장, 건설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산업 현장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적게 받죠. 네. 임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도 이주 노동자를 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이주 노동자도 있어요. 뭐 서울대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네. 또 뭐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위험하고 더럽고 그렇죠. 힘들고 게다가 저임금이고 그러면 그 이주 노동자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건 황당한 얘기인 게 네.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에서 그 임금 받고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편의점만 하더라도요. 편의점 알바라는 게 아주 좋은 일자리는 아닐 겁니다. 아마. 네. 그렇죠. 단기 노동자인 경우가 많고 뭐 그런데 편의점 알바로는 외국인을 잘 안 받잖아요. 뭐 의사소통도 안 되고 하니까. 아니 의사소통이 좀 되더라도 중국 동포거나 뭐 이런 경우 중국 동포. 예.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완전히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할 만한 일, 이주 노동자들에게 시킬 만한 일이 따로 있고 네. 국내 노동자들의 일이 따로 있어요. 네. 우리가 만약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이주 노동자가 더 이상 한국에 들어올 만큼 뭐 매력이 없다거나 네. 임금 격차가 없다면 그런 일도 우리가 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가 임금을 이주 노동자들에게 드리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귀찮아하는 일, 3D 업종, 힘들어하는 일을 그분들에게 떠맡기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3700님이 조금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 답변 부탁드리겠는데 외국인은 숙식 제공하죠. 교통 제공하죠. 거기다 숙식 제공하다 보면 당연히 수도세, 전기세 들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이거 내국인 더 차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 어떤 공장에서 예. 자, 이주 노동자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기숙사에 살게 하고 숙식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임금도 제공하잖아요. 네. 그럼 국내 노동자 어떤 분이 이주 노동자가 받는 처우를 받으면서 같은 조건에서 일하겠냐 하면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네. 숙식은 제공하나 임금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 시간도 길고 그거는 뭐 같은 비교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말 그대로 외국인 노동비가 싸면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한테 주는 임금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누가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할까요? 생각 좀 하면서 법을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만약에 그 외국인 노동비가 싸면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를 더 쓰고 우리나라 노동자를 안 쓰니까 오히려 그 같이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오히려 그 내국인 노동자에게 더 안 좋은 그렇죠.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렇죠. 업주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만약에 외국인들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 현재 그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했을 때보다 더 적고 또 그들에게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덜 적용된다면 당연히 외국인을 쓰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오히려 때문에 차등 지급이 그렇죠.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안 하는 게 우리 그 내국인 노동자에게 더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으면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일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일본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전에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맞는 게 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주 노동자가 안 들어오면 도대체 수지를 맞출 수 없어요. 자영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인건비 파먹는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노동 시간도 길고 그런데 작은 식당을 하더라도 정말 중국 동포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운영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김무성 의원과 김한영 의원은 무슨 뜻에서 미래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좀 황당한 포퓰리즘 뭐 이런 것 같아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지금 9160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임금이 적다고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더 잘 알아서 임금 적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인데 네.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건 뭐 누굴 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 네.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이 예를 들면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아주머니들보다는 조금 식당이나 이런 데서 급여가 네. 훨씬 더 쌌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제 고용을 해서 일을 하시게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식당에 전부 다 우리나라 아주머니들을 고용하지 않고 다 이제 그 아주머니들을 고용하는 그 비율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아주머니들이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만들어지더라. 이건 이제 입주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더라. 오히려 이제 와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체감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그 계속 들어오고 있는 문자도 그렇고 두 분 말씀도 그렇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도 그렇죠.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론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범위를 조금만 넓혀보죠. 지금 이주 노동자 연속 체류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가족 초청도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족과 함께 살 권리 그리고 영주권을 줘야 된다. 나아가서 더 지나면 이제 시민권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떻게 먹고 사나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물론 지금 현재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은 그렇죠. 수출만 따지면 지금 11달 연속 상승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운목 아랫목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네. 느끼긴 어렵지만 네.
하여튼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이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뭐 사드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압박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또 중국 사람 없이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가긴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은 어떤 거냐면 이주 노동자를 받기도 하는 나라이고 물론 네. 주로 동포들입니다만 한족도 꽤 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물건이라는 게 단순히 뭐 자동차, 냉장고, 뭐 핸드폰만이 아니라 문화상품도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중국만 친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맺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주민들에 대해서 특히 뭐 동포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유엔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준의 인권은 보장해야 된다라는 필요가 굉장히 절실한 거고요. 그게 뭐예요? 유엔 수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인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거주권 같은 걸 이제 보장하는 네.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는 가족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또 이주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라든지 네. 또 의료라든지 복지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동포의 경우에는요. 제일동포와 마찬가지로 사실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 뭐 조선 대한제국, 그다음에 식민지 이게 굉장히 부실하고 네. 먹고 살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디아스포라로 중국으로 또 일본으로 건너간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어서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전향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되고요. 네. 제일동포도 마찬가지고 제러 동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주민 그러니까 한족이랄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열린 자세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말씀이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또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자리를 그러면은 당신들이 하시라고 해봤자 아마 사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차라리 뭐 차등지급 이런 것보다도 이 분들이 이제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를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걷는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연구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하고도 맞지 않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고 예. 특히 아까 말씀하신 뭐 5년 이내를 제한하고 영주권도 뭐 안 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고용허가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고용허가제를 이제 도입하면서부터는 1년마다 이제 계약을 갱신하게끔 되어 있고 최대 5년간만 이제 우리나라에 살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또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으로는 이제 그분들의 인권을 또 오히려 무시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획기적인 다른 방안을 좀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뭐 우리 애청자들 계속 문자 주시는데 4833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외국인이 100이면 내국인은 120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은 내국인이 100이면 외국인은 1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국인이 그 시간을 일하면 외국인의 근 2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해야 한다면 내국인은 바로 퇴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공장 운영하시는 그렇죠. 분이 이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 이런 어떤 보니까 위치라든 역할이 없이는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9호 사모님 같은 경우 외국인 고용 중소업체입니다. 최저임금 상승 기준이 내국인 4인 세대 생계비 지수인데 산업연수생 등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탁상공론 토의네요. 현실은 국부 유출입니다. 이분은 또 반대로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지의 어떤 주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까지 하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사실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허가제나 이런 걸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고용돼 있는 외국인 노동자 얘기잖아요, 사실은. 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이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네, 최저임금 잘 안 주죠. 근데 아까 고용허가제가 5년으로 기한을 정해놓으면 그 안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형평상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들어올 때 돈을 많이 썼다거나, 그렇지. 뭐 애들이 너무 많다거나, 부양해야 될 가족, 아픈 가족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미등록 그러니까 불법 체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가 이 고용 허가제를 한 지 좀 오래됐으니까 이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국가대표 축구할 땐 잘 못하는 것 같지만 토트넘 가서 날아다니는 손흥민 선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뭐 축구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아니 한국 축구의 문제인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영국에 가 있잖아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기량이나 능력하고 상관없이 80%만 줘도 된다. 네. 또 김무성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은 1인당 GNP가 우리 영국에 비해서 훨씬 낮으니까 네. 반값만 주면 된다라고 영국의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다면 물론 영국 정치인 중에 그런 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우리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정말 흥분할 것 같아요. 막 욕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있는 유현진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동에 대한 임금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이 계약 관계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논쟁이 되는지에 대한 여전한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좀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그 보장 정책에 대한 사회 복지와 관련해서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의 어떤 복지를 젊은 세대가 전부 다 짊어져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시민적 권리를 좀 더 확충해서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됐을 때 불똥이 엉뚱하게 그쪽으로 튈 가능성 또 이걸 우려하는 시선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이 지하철 타도 그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빵빵 터져요. 그 나라에서 안 터지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독일만 해도 와이파이 같은 게 안 터지는데 우린 터져요. 그럼 한국 사람들의 돈으로 한국 사람들의 세금으로 인프라를 만들었는데 외국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없습니다. 와이파이는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이 정말로 예. 뭐 65세 이상이 지금 지하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네. 이주민에게도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하자라는 정책까지 한국이 전향적으로 갈 리가 없고 갈 리가 없다. 그렇죠. 만약 가게 되면 뭐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되는데 네. 아직까지 한국은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60년대 독일이 이미 이주 노동자인 한국 광부 간호사들에게 네.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예. 또한 교육과 의료 복지를 제대로 지급했고 그 결과 독일이 국부 유출이 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독일은 유럽의 가장 중요한 확실한 뭐랄까요 지도 국가로 네.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은 국가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예. 전쟁을 일으켰던 아주 끔찍한 나라에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독일 사례를 좀 배워야 되고 우리 모두가 선진국으로 간다면 이런 것도 선진국 방식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또 약진을 했던데. 아니 뭐 스페인이나 이태리에 비해서는 조금 나온 거죠.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미국 트럼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민자로서 사실은 그 나라의 경제를 조금 그 튼튼하게 만든 나라에서조차도 네. 이제는 뭐 그러면 안 된다, 자국민이 우선이다 이런 주장을 사실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이 뭐 나쁘다 내지는 뭐 인권 의식이 약하다 이렇게는 사실은 보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세금 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그렇게 그냥 무전취직하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라고 하는 것 혹은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선진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산통이다? 과도기적인 좀 어떤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네네. 그 측면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문제도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우리가 섞인 시선이 뭐 지금 이제 서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뭐 그 외국인 포비아나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게 정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고 네. 포퓰리즘으로 나타나고 하는 혹여라도 이런데 이제 전염이 돼버리면 이제 한국 사회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게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목해서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일부 극소수 정치인이 이걸 선도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게 더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노동자의 30% 정도가 이주민이고요. 뭐 터키 사람들이 이미 500만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지금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어느 나라든 이주민 입장에서는 더 고임금 지대로 가고 싶을 테니까 한국에 갈래, 일본에 갈래 하면 일본에 가길 원하고, 그러겠죠. 일본에 갈래, 유럽에 갈래 하면 유럽에 가길 원하고 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는 일정한 규모의 이주 노동자 숫자들을 유지할 것 같아요. 뭐 네. 갑자기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겪는 것처럼 거긴 또 난민까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난민이 오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는 관리할 만한 수준이고 관리할 수 있다. 네. 아주 고통스럽고 정말 나라가 들썩들썩이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좀 어떤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그 경제학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획기적으로 그 저출산 극복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렇죠. 뭐 인구가 모자르니까. 네, 경제학자가 나름 계산 200만 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 15세 미만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훨씬 많아졌잖아요. 이제. 예. 앞으로 더 많아질 거거든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저출산이고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적게 낳는 나라니까. 그럼 나중에는 뭐 정말 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아니, 어떤 근데 흐름이죠, 이건. 제가 약간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외국으로 보내는 것도 싫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 그 고용 허가제 같은 것들은 사실은 한국으로 가족들을 초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외국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차라리 그분들을 우리나라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끔 어떤 구조적인 걸 만들어주고 우리나라에서 번 돈은 우리나라에서 써라. 그리고 세금도 제대로 내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잠깐만요. 이고구님이 또 그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자를 하나 주셨는데요. 한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니까 베트남과 동남아로 기업들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 차등화한다면 나갈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공장을 예를 들어도 좋은데 뭐 나가는 이유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죠. 이럴 땐 봉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이제 봉제 산업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전태일 때나 80년대까지 유의미한 거고요. 봉제 산업이 이제 중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중국도 이제 봉제 산업이 사양 산업입니다. 그게 베트남으로 갔어요.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갔어요. 캄보디아에서 다시 방글라데시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많이 가? 아니 많이 가는 게 왜냐하면 그건 저 노동 집약적인 그야말로 저임금 구조에서 미싱 돌리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입고 있는 옷들 중에 요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이드인 다 대부분이 동남아더라고요. 요즘. 아니,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동남아도 그러니까 베트남도 이제 그 봉제 같은 거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하거나 국민들을 먹여 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자연스러운 자본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주 노동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나 그리고 공장이 한국에 있는데 땅값 비싼 한국에서 만약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의 저임금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그 수지를 전혀 못 맞추는 거예요. 나가는 건 뭐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코너의 제목이 새로 고침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이 고용 허가제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부터 좀 손을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근데 저는 뭐 그걸 무조건 지금 손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또 돌아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인권의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줘야 되고 이런 기준을 다 같이 적용시켜야 되는 건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 허용되고 우리나라에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범위 안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아직까지는 여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자는 거죠. 저희 좀 한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 아니, 정말 우리보다 소득은 낮지만
행복하게 산다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네팔이나 부탄 같은 데잖아요. 예. 이 자존감도 높고. 근데 한국에 온 네팔 노동자가 잇따라 자살을 했어요. 이주 노동자가. 이유가 뭔가 했더니 고용 허가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일단 비행기 값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브로커 같은 송출 업체에게 그렇지. 지급해야 되는 돈도 있습니다. 그 돈을 주고 왔는데 5년 동안 여기서 번 거로는 그거 가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사실 그냥 불법 체류자로 지내시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앞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네팔 사람들에게 이런 나라로 비춰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풀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새로 고침 대한민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